자, 49번 문제. 이 순서도 문제는 알고 있죠? 어떻게 푸는 건지. 여기에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이 예라고 대답하면 되고, 이 B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와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그 선지가 맞는 것. 값 누군지 먼저 살펴볼게요.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를 무효시켜야 된다. 를 위해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 있다고 가정한다. 가상의 그 무지의 베일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거야. 그랬을 때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합의하게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두 번째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세 번째는 그리고 차등의 원칙, 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원칙에 만장일치로 합의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자신의 상태를 아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한다면 사람들은 이 원칙에 합의하지 않지. 내 상태가 어딘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해야 내가 어떤 사회, 어떤 구조, 어떤 제도에서 태어날지 몰라야 이 원칙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을은 누구냐면 찾아보자. 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 강제 등으로부터 보호와 같은 좁은 기능에 제한된 최소 국가. 그래요. 최소 국가를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노직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을은 노직, 갑은 롤스.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선지가 지금 어딨냐 내려가 보자. 자, 여기다가 놓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경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도 정의로울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경제적인 불평등이 지금 우리가 결과로 이제 평등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롤스나 노직이나 우리 왈처 같은 경우도 결과로 다 같이 똑같이 균등 분배하고 아까 이제 A에 나왔던 균등 분배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로서의 평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두 명의 사상가가 모두 아니라서 지금 뭐 정의로울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뭐 네, 그 다음에 노직도 네라고 말해야 돼서 여기 지금 노로 갔을 때에 맞는 선지어야 되기 때문에 니은도 이제 틀린 것에 해당이 되고요. C.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이 원초적 입장에 이제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로 개인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처지를 몰라서 그렇고요. 지금 이 사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를 만들까? 어떤 구조를 만들까라는 질문을 하는 상태에서 이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해서 그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해 줄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도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정의 원칙에 모두 합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네라고 내려가면 되고요. 부정의한 소유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한다면 최소 국가의 역할이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노직의 3원칙이 바로 부정의의 교정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1원칙과 2원칙의 절차와 과정 중에서 부정의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교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선지에 해당이 되겠네요.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친구들이 뭘 많이 틀렸나 하고 보니까 2번 기억이 맞는 선지라고 생각했던 거네. 근데 이거 기억이 지금 균등 나와 있던 거잖아. 균등 분배, 결과의 평등. 이거는 항상 그 노직과 롤스가 전혀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롤스하고 노직이 전부 다 미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경쟁, 시장, 그 다음에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것들의 이제 사상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생활관리에서 좋은 말인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이렇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서 자신에게 이제 부족한 내용 이렇게 표시하면서 공부하는 건 선생님이 얘기했죠. 제시문도 읽고 이렇게 선지도 읽고 해설도 읽고. 부정에 의한 소유를 시정하기 위한 것은 국가의 개입 정당 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우대 집단, 차별받아왔던 거, 고졸 채용할당제 이런 내용도 지금 주제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잘 익혀 놓으시고요. 우리는 생소한 주제가 없어.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아놓은 다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입장을 이제 논리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 돼서 우대정책 주제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51번 문제 풀어볼게. 잠깐. 내려와서 가의 가불사상가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적절한 진술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좀 작게 해볼게. 자, 어떤 개체가 믿음, 기억, 지각,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쾌고를 느끼는 정서적 생활을 하면서 볼까요?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고 삶에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건 삶의 주체이다. 그것은 바로 동물 중심주의의 레건 입장. A. 그 다음에 볼게요.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나왔네. 식물까지 중요한 생명 중심주의의 생명체의 내적 기능, 외적 활동이 모두 목적을 지향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종을 지키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게 있다는 거잖아. 이거는 테일러 해볼게요. A. 인간은 동물에게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이다. 자, 라고 본다면은 이제 선생님 여기다가 인간을 그리고 이제 인간이 동물, 그다음에 식물, 무생물, 인간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맞아요. 근데 이제 동물 중심주의와 식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로 갈수록 이 나머지 존재자들에게 지금 가치가 내재적으로 본래적으로 있는 가치들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건의 입장에서 인간이라는 주체가 동물에게 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어떤 입장과는 상관없이 그 동물들은 삶의 주체로서의 그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 기억은 틀린 거. 부여하는 주체가 아니고요. 그냥 도덕적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들한테 일방적으로 잘해줄 수 있죠. 동물이 우리한테 잘해주는 이제 도덕적인 행동은 없고요. 니은 볼게요. 모든 동물은 삶의 주체이므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할 때 모든 동물이 아니고 일부 동물이고 이제 고등동물이나 포유류 1살 이상의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니은도 쉬운 거. 디귿은요. 도덕적 비 여기구나. 행위 능력이 없어도 지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선 입장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 맞네요. 그 다음에 C는 테일러만의 입장인지 볼게요.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지닌 도덕적 배려의 대상. 모든 생명체라고 하니까 식물을 포함해서니까 지금 레건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 테일러만 긍정할 내용이네요. 정답은 디글리을.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표현들이 좀 어려우니까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의 반대말 우리 뭐였더라? 수단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좀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밑으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없네. 52번은 시민 불복종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선생님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씨를 크게 해서 자, 적절한 것 고르는 거 해보자. 우리는 먼저 인간이 되고 그 후에야 다스림을 받는 이제 국민이 돼야 된다. 인간 먼저. 법률을 정의처럼 존중하는 생각을 길러주는 것은 법률이 이제 완전히 정의로운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마땅히 내가 소유해야 할 의무는
어느 때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양심에 따라 개인적 양심에 따라서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제 소로의 입장이고요. 갑은 소로. 시민 불복종은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야.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것은 내가 존중하지만 그 몇 개의 법들 중에 좀 이제 부정한 게 있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뭐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통합사회 시간부터 배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롤스. 한 명씩 풀어볼게요. 소로. 정의 실현을 위해서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근데 이거 맨날 나오는 건데 합법이 아니고 뭐였지? 위법, 불법. 또 이 내용이지만 도덕적으로 양심적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양심이 아니라 법에 대한 존경심.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요, 소로에게 있어서 양심이 맞고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존경심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존경심. 그것도 외워놓을까? 정의에 대한 존경심.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양심. 먼저 인간이 되고 그 후에 국민이 되자. 그 다음 을 볼게요. 을은 형광펜을 바꿨네. 시민 불복종은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적이어야 된다.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 체제에서 이미 거의 다 이제 체제가 완전하게 민주적으로 거의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부정의한 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저항이에요. 그래서 3번도 틀리네. 정답이 언제 나오는 거지? 4번. 시민 불복종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해야 된다. 이걸 이제 암기해볼까? 롤즈에 있어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그 근거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공유된 정의관, 사회 구성원 이제 다수라고 쓰는데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롤즈에게 맞는 내용이라서 4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5번 볼까?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폭력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다면 틀린 것이고요. 반드시 비폭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공공적이어야 된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소로는 즉시 불복종하는 거였는데 이제 소로에 있어서 조금 더 세련화된 게 세련되게 가다듬어진 것이 롤즈의 내용이기 때문에 을은 이제 최후의 수단까지 이제 정당화 조건을 표시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요.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53번의 문제도 임신한 여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 자기 결정권이냐 뭐 그 임신 중절, 임신 중절. 옛날에 이제 낙태라고 그냥 불렀는데 여러분 교육과정 되면서 이제 임신 중절 이렇게 단어가 바뀌었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그 내용도 생활과 윤리 주제 수업 시간에 항상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했다가 푸시면 됩니다. 정답률이 항상 높고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 54번 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뭔가 아는 사람의 사상과 내용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정리를 잠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정의감을 키워간다. 그 결과 사회적 상황을 이제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기주의적인 요소들을 정화시킨다. 개인과 사회가 나와서 도덕적인 개인, 비도덕적인 사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 집단들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개인들에 비해서 훨씬 획득되기 어렵다. 이성적 능력이나 정의감이 개인들한테 있는데 집단에서는 조금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돼서 나타날 때 생생하고 더 누적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인 한 명은 굉장히 착한데요. 그 개인이 모인 집단과 그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 대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개인들끼리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집단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번
이제 적절한 것이니까 니부어의 입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지탐구처럼 공부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개인이 지닌 양심만으로도가 아니라 사회 정의는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요. 2번, 개인의 도덕성이 있는데 집단의 도덕성보다 언제나 열등하다라고 하지 않고 도덕성, 그러니까 착한 거, 이성적인 능력, 뭐 설득 이런 것들은 개인과 사회 집단이 있을 때 개인이 훨씬 큽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정치적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네, 정의를 실현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이나 선의지와 함께 그 다음에 정치적 강제력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개인의 도덕적인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릅니다. 뭐였더라? 이거 암기해서 풀어야 된다고 했죠? 사회가 이렇게 집단끼리 모여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정의를 추구하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요, 이타심이 최고의 이제 도덕적 이상입니다. 5번, 개인 간, 그래서 다르다고 해야겠죠? 다르다. 개인 간의 관계는 주로 도덕적이고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형성된다. 집단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 간의. 개인끼리는 도덕적이거나 설득적이거나 합리적 판단, 이성, 대화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니까 이렇게 쉽게 이제 선지탐구 같은 거 외워놓으면 이제 정말 제시문 보자마자 니부어네 하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다음 문제 55번 문제. 신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할 분명한 의무를 주셨다. 각자 다른 삶의 양태를 소명이라고 한다. 직업 소명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이 보기에는 찬란하고 고귀하다 라고 얘기한다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직업 소명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소명의 뜻으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소명으로서의 모든 직업은 본래 귀천에 구별이 없다. 이거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니까. 다음에 직업을 통해서 얻은 부가 있는데 부가 신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받게 되는 벌. 돈이 많아지면 이제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아니죠. 디귿,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직업 윤리를 통해서 이제 실천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리을, 직업 활동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직업으로 성공하게 되면 그걸로 이제 세상에 이제 헌신하고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고 그런 일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기억, 디귿, 리을이었죠? 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칼뱅의 직업 소명설. 56번은 갑은 yes, 을은 부정의 대답. 필기를 어디다 해야 될지 지금. 갑은 네. 갑은 그 다음에 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까 문제 맞았죠? 자, 영혼을 풀려나게 하는데 언제나 가장 열심인 사람들은 오직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하는 사람들, 철인을 좋아하고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련이란 것도 몸으로부터 영혼의 풀려남, 죽음이란 영혼과 이제 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플라톤이겠네요. 영원한 이제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거, 현실 세계에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아니다. 습관을 들여라. 모든 좋은 것, 나쁜 것이 감각에서 비롯되는데 죽음이란 감각의 정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비로소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어준다. 얘는 이제 플라톤이 아니고 에피쿠로스. 정신적 쾌락주의. 그다음에 사회적이 아니라 개인적 쾌락주의를 얘기했던 이제
에피쿠로스, 죽음 이후에 이제 감각이 소멸하고, 그쵸? 고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죽음 이후에 참된 지혜를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이데아의 세계에 가기 때문에 네, 에피쿠로스는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죠? 감각이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정답 바로 1번이네. 2번부터 살펴볼까요? 네. 죽음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상실되는가? 라고 한다면 에피쿠로스는 네, 플라톤은 감각 이야기하지 않죠. 3번.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현명한가? 라고 질문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이고요.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 없어진다 라고 본다면 이제 플라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 가는 것이고요. 5번. 자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감각과 소멸한다. 모든 것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57번은 요나스의 문제네. 요나스의 문제는 지금 선지만 보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수능에서 요나스 문제가 나왔는데 그 선생님이랑 같이 선지 탐구했던 데서 그대로 나온 문제가 선지가 있어서 선생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같이 보자. 공포의 느낌을 기르는 것이 공포의 발견술. 사람들은 이제 선에 대한 인식보다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의 대상은 인류의 미래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현 세대 인간이 현 세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세대의 인간만을 책임졌고 지금 이제 요나스는 그게 아니라 나는 새로운 인류학을 얘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현 세대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도록 행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요나스의 전제였고요. 적절한 것. 벌써 정답이 1번인가? 2번. 인류는 이성을 지닌 존재만을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자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스의 책임의 대상 범위에 그래서 2번 아니고요. 3번.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호혜성이 있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서로란 뜻이야. 근데 지금 비호혜성이라고 선생님이 저번에 필기해 줬을 텐데 바로 현재 세대 인간이 나머지 이제 미래 세대 인간과 자연을 일방적으로 책임져요. 그게 바로 윤리적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혜성이라고 말하면 틀리고 비호혜성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4번. 기술이 초래할 미래의 공포보다 기술의 혜택에 주목해야 된다. 네, 아니고요. 혜택처럼 이제 좋은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 우리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 발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 이런 이제 무서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책임의 윤리를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번. 인간은 자신이 의도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인데 그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어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나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요나스 내용 중에 해당되는 거 표시해보자. 현세대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도록 행위하자. 그 다음에 현세대와 미래세대는 비호혜성의 원리. 그 다음에 인류는 이성적 존재뿐 아니라 모두 책임. 기술이 초래할 미래의 공포에 대해서 책임. 거기서부터 동기가 나와야 된다. 공포의 느낌을 기르는 것. 인간은 자신의 의도한 행위의 결과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옆으로 내려와서 58번의 문제 여기 요나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도 같이 이제 복습하세요. 58번은 이제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 하면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거 쾌고감 순을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얘기하니까 누구죠? 네, 바로 이제 싱어입니다.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는 A는 동물 실험 과정에서 동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험을 계속해야 되나 고민한대요. 싱어 입장, 이제 동물 중심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 현대판 공리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물은 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인 존재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 데카르트의 주장이잖아.
너무 순전히 인간중심주의 입장이고, 인간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항상 우선된다라고 말하려면 이것도 인간중심주의 입장이고요. 3번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이성적 존재에게만 적용된다. 이것도 지금 인간중심주의 입장이고요. 4번 모든 생명체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말할 때 이거 인간만이 그런데 지금 싱어가 동물을 존중하자고 하는 얘기에서 동물이 어떤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해서 존중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번도 아니고요. 5번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주자라고 얘기하는 공리주의 입장이 바로 5번에 해당되겠네요. 맞지? 밑으로 내려와서 5번 맞네요. 그 다음에 59번은 여기 보수주의, 중도주의 했던 거 있었잖아. 주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자유주의, 그 성과 사랑의 관계 이 내용도 주제 수업 시간에 배운 거라 같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60번도 지금 읽어보시면 주제 수업 시간인데 유전적 개입에 관련된 문제여서 생명윤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오늘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그 회차를 같이 풀어가면서 조금 더 지식을 넓혀가는 의미에서 좀 설명이 길어졌고 다음 시간에 한 2번 정도만 더 풀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그 주제별로 이렇게 외워야 되는 선지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힐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